구본철입니다. 이번에 제가 정치적 도전에서 그다지 큰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약간의 격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당이라고 하는 갑옷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요. 만일에 정당이라는 갑옷이 굳이 필요한다고 했으면 저도 정당의 갑옷을 입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분석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민들은 당장의 이익, 현실적인 이익을 바라는 대신에 저는 약간의 미래의 이익을 제시했던 것이죠. 예로 강화도에 양자기술 특구로 지정하고 또 강화도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을 강화의 양자 농수산물로 한다. 그래서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결국은 10,000원짜리 순무김치 한다니 20,000원, 또 20,000원짜리 순무김치가 40,000원, 그리고 25,000원짜리 강화섬쌀 10kg짜리가 40,000원, 이런 식으로 현재 나오는 강화 농수산물의 값어치를 높이지 않고서는 강화도의 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또 하나, 양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자 대한민국이 그 양자 컴퓨터를 중심으로 세계의 탑10, 탑3가 되고자 한다면 당연히 이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시설이나 또는 인력이 보충되어야 하고 확충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강화도가 적지다, 이렇게 제가 판단했다면,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에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바로 이 양자기술연구소를 전제 850명인가요? 여기에서 한 5,000명으로 늘리고 그 위치가 강화도로 이제 확정을 해 준다고 이제 제안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 나머지의 보따리, 그것이 이제 제2 강화대교요. 그리고 5호선 김포에서 강화도까지 연결하는 것이요. 영종에서 강화도 연결하는 것 등 약 2조 원에 달하는 그냥 부가적인 패키지 보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강화도의 문제도 그런 식으로 사회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나름 기술공학적 차원에서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를 했지만, 이런 문제들은 그동안에 주민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방식이죠. 현직 국회의원이 강화대교를 짓겠다, 5호선을 연결하겠다, 아주 심플 단순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키지 못할 약속인 것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강화도의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향하는 그런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앞선 방법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미래의 이야기일 것이죠. 두 번째가 영종도 관련입니다. 자, 지금도 오늘도 반도체 관련 뉴스가 나왔고, 미국이 소위 말해서 삼성웨이라고 하는 그 텍사스의 테일러시에 20조짜리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에 쓴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쓰렸습니다. 왜냐? 저런 공장이 대한민국에 서야지 왜 삼성 같은 이 자유우방 국가의 공장이 미국으로 가면서 2만 명의 일자리를 또 미국으로 가져갔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한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파운드리 공장은 계속해서 확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 확장하는 면적이 현재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이 일부 있는 평택에서는 더 이상 이제 반도체 공장을 증설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며칠 전인가요, 조선일보 논설에 이 평택에 공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데 5년 이상 쓰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끌어올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한 삼성이 자체 가스 발전을
소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이 가스 발전소의 단가가 220원 정도 되기 때문이죠. 실상은 지금 기업은 한 130원 정도에 사서 쓰나요? 일반 민간인은 160원 정도. 그런데 여기에서 220원짜리 가스 발전소를 자기가 지어서 설령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 추가 분담을 이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에서 참으로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영종도에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를 유치를 하자. 그리고 그 땅 110만 평을 무상으로 투자하자. 그런데 이 무상으로 투자하자는 얘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회사에게 현금을 지원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드리는 반도체 회사라고 하는 건 일반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고 비메모리, 그중에서도 파운드리 반도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미국이나 일본도 지금 뭐 이 대만의 TSMC나 또 삼성 반도체, 그리고 미국의 인텔 회사도 다시 부흥을 위하여 엄청난 현금과 토지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손을 놓고, 두 손을 놓고 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엄청난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동안에 몇 년 전인가요, 쌓아놓은 그 반도체가 조금 경기가 된다고 그래서 조금 풀리죠. 풀리니까 그것을 무슨 반도체 호황기라고 얘기하는데, 작년에 반도체, 삼성 반도체가 14조 원인가 13조 원 적자였습니다. 이제 겨우 그 적자의 일부분을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파운드리 반도체는 엄청난 적자를 지금 꾸미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삼성전자 내에 가전이다, 핸드폰이다, 또는 통신 장비다, 이런 데서, 휴대폰 이런 데서 남는 이익을 갖다가 지금 파운드리 부분에 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가전이다, 핸드폰이다, 통신 장비다 등 이런 그 이익을 나는 그 종업원들이 할까요? 직원들에게 가야 할 그 분배 보너스를 주지 못하고 파운드리 부분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 내에도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가 삼성전자 내에서 분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도에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를 들여와다가 110만 평을 투자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사실은 뭐 유정복 시장 같은 이 행정의 달인들은 이걸 자기 것이다 생각을 하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충분히 있다. 이건 전체가 대선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이 이 부분을 저는 수용할 거라 확신하고 있고, 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영종도 주민들에게는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죠. 마치 공상과학 영화처럼 환상 속에 있는 것처럼 얘기가 들립니다. 제가 조금 빠르죠. 1년, 2년, 길게는 3년 정도 빨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결코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또 영도는 어떻습니까? 영도는 결국은 발전소 지역이고요. 그 땅 27만 평이 그대로 놀고 있는데, 여기에 양자에너지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하고, 양자에너지 발전소를 킬로그램 와트당 60원 정도 되니까 당연히 이제 바다 해저로 이제 영종도에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가 들어오면 싼 전기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기 문제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솔직히 제가 큰 힘이 있다면 굉장히 그 어필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무소속 후보로서 이런 문제들을 좀 지민들에게 이제 그 뭐라 할까, 아주 그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가지 못했다는 거. 그러나 저는 또 나름대로 저희의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그동안에 살아온 또는 공부한 그 경력 자체가 주민들에게 먹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선거 또한 무슨 심판 선거니 뭐니 하면서 이 정치 본질로 들어가는 바람에 사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나름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연세가 계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국가가 지원하는 거, 예로 뭐 기초연금을 조금 더 올려준다든지 정주비를 조금 올려준다, 이런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지 좀 중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은 어르신들은 크게 관심을 두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선거구에 뭐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요. 다만 이 우리나라 국민은 결국은 현재 이익과 미래 이익을 이제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당장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25만 원 정도 또 현금을 뿌릴 모양입니다. 이처럼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뿌리는 10만 원, 20만 원의 이익이 국민들에게는 더 지금으로서는 피부에 와닿고 현실적이다.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의 현재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정치인이라는 게 당연히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닥칠 문제죠. 당연히 지금 현재 문제가 이러는데 이것이 미래에 해결될까? 이걸 뭐 따져보면 그 답은 명확하게, 길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수많은 과제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미래를 열어가고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저가 가지고 있는 뭐 기술적인 배경이라든지 또는 역량, 또는 저와 함께하는 수많은 네트워크의 인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문제를 제가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문제가 꼭 뭐 정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권 시절에 이제 11월 달 되면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그러면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어떠한 문제를 적용할지, 이런 문제에서 사전에 이 시민 차원에서 의견을 수합하는, 또 의견을 나누는, 의견을 생산하는 그런 플랫폼을 또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까 싶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이번에 특허를 제출한 여러 가지 양자기술 관련 문제, 이것이 조만간에 나오면 이 문제를 가지고 강화도다, 또 이 영흥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또 한번 주민들과 협력해서 한번 풀어가 보는 시간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